이어서 재단법인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한중 비전 포럼과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수빈입니다. 네. 우선 오늘 행사를 기획한 한중 비전 포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비전 포럼은 한중 관계의 미래 좌표와 비전을 찾기 위해 우리 사회 최고 중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2020년 3월에 결성이 됐습니다. 신정승 전 주중대사님이 위원장을, 이옥 성균관대 교수께서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중 비전 포럼은 출범 후 14회가 넘는 모임을 가지며 본 재단의 중국 관련 싱크탱크로 활동 중입니다. 그럼 먼저 재단법인 한반도 평화 만들기 홍석현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박진 장관님, 존경하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내 각계의 외교 및 중국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중국이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체제와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미래를 위해 손을 잡은 지 벌써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노노의 32일이라는 30이 되면 독립적이고 자각적 의식을 가지고 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성찰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한국, 중국 양국은 다층적이고 전방위적인 교류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46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가졌고 지난해 교역액은 3천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양국의 외교 형식도 꾸준히 격상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는 늘 태평하지 않다는 말처럼 오늘의 한중 관계는 다음 30년을 낙관만 하기에는 어려운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1992년 8월의 한중 수교는 오랜 냉전 후도가 해체되는 시대의 흐름에 올라탄 양국 지도자, 즉 노태우 대통령과 덩샤오핑 선생의 해안과 결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의의 정신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한중 수교를 가능하게 했던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의 흐름이 퇴행하고 있습니다. 대신 신냉전, 디커플링, 반세계화와 같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면서 새로운 진영 대결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낀 국가들의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중국의 부상에 따른 총합 국력의 확대는 한중 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을 완화해왔던 경제 영역에서조차 상호 보완성보다는 경쟁성이 본격화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했고 사회 문화 분야에서도 배타적 민족주의가 득세하면서 민간 감정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한중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 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벌어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의 다음 30년을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위기보다는 기회를 모색할 때 한중 간 어려운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긍정의 에너지라는 의미의 정능량을 믿고 싶습니다.
비관론자는 어떤 기회가 찾아와도 부정적인 문제만 들춰내면서 낙담합니다. 하지만 낙관론자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실마리를 찾아 기회의 창을 열어갑니다. 한중 양국은 지정학, 지경학, 지문화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이사갈 수 없는 이웃입니다. 동양의 선비들이 기계의 상징으로 간주한 대나무가 높고 곧게 자라는 것은 단계마다 마디를 다지면서 위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한중 관계의 다음 30년을 향해 지난 시절을 마디 짓고 새롭게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인과 맺은 성공의 기억과 경험은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의 발전이 허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산을 활용하면서 상대의 동의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조화를 추구하는 화이부동의 본래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때입니다. 한중 양국은 다음 30년을 향한 출항을 앞두고 과거를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고사에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한 마리의 생선을 찌는 것과 같이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 진심을 다한다면 양국 간 신뢰가 쌓이고 이것이 두 나라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중국의 시진핑 정부 모두 양국 관계의 준칙으로 상호 존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가 정치적으로 다르게 사용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는 기본 정신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지에서 멀어질 용기가 없다면 새로운 수평선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을 함께 개척해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참고하되 미래를 향해 그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하고 다음 30년을 여는 법고 창실의 자세라고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진 외교부 장관님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께서는 사선 국회의원이시며 최고의 외교 안보 전문가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중 수교 30주년을 축하하는 이렇게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홍석현 대표님, 신정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석학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자리를 해주신 김성한 전 장관님, 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님, 또 각계 귀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 양국이 외교관계를 맺은 1992년은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진영의 대립이 종식되고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었습니다. 탈냉전의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한중 수교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30년 뒤인 오늘 우리는 또다시 국제 질서의 대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탈냉전 후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평화와 번영의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입각한 국제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현존하는 국제 질서의 가장 큰 수혜국들입니다.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서 상생 협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중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 왕이 국무위원회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담에서 한중 관계 미래 30년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왕이 위원은 한중 관계를 30대 청년기의 32립에 비유하였습니다. 저는 한중 관계의 미래 발전의 방향으로 화의부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 조화와 협력을 추구하자는 뜻입니다. 왕 의원 역시 화의부동은 군자의 사귐이라며 화답을 했습니다. 또한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 실현한 조화가 더 오래가고 더 강인하며 더 따뜻한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31입과 화의부동 모두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양국 외교부 간의 한중 관계 미래 발전 공동 행동 계획 추진도 제안하였습니다. 왕 의원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는 화의부동이라는 협력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의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에서 많은 좋은 고민과 또 결론을 내리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또 이어서 바탕으로 해서 이런 새로운 미래 발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분야에서 연내 왕위위원회 방안을 초청했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간 셔틀 외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외교 차관의 전략 대화, 또 외교 국방 2+2 대화를 가동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한중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진행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 중국과도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 RCEP, 그리고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DEPA로 대표되는 영내 다자 협의체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과 대화도 진행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 실현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협력도 심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화, 인적 교류 분야에서 우리 양국의 젊은 세대 간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 나가기 위한 문화 콘텐츠 교류를 확대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된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항공편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중 간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희옥 교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또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중국에서는 우리 가수 보아와 중국 가수 류위신이 협업한 베터라는 뮤직비디오가 화제입니다. 바로 이 뮤직비디오입니다.准备好就像拿着冰的感觉，最后就别再回头，不要回忆，把自己交给我，等你人还有些忐忑。Can nobody tell you how to do it all？ 跳自己的选择，想不想看不敢变沉默 ？With the love from a paradigm。黑暗之间深邃沉默，只剩你和我，全身不染指在的读着你的心。别再乱用天真的行为，逃避你最真实的回应。我知道你。
두 아티스트가 네, 그냥 틀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틀어줘도 됩니다. 이 두 아티스트가 지금 같이 공연하는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실제로는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고 따로따로 이것을 촬영을 해서 메타버스에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그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제약을 넘어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공동 작업을 한 결과입니다. 저는 칭따오 회담에서 왕이 국무위원에게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렸습니다. 왕 의원께서 눈을 크게 뜨고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한중 양국도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를 위하여 더 건강하고 성숙한 미래 30년을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창의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내외 기빈 여러분, 이번에 한중 비전 포럼에서 30즈음의 한중 어떻게 설 것인가를 출간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한 권 구입했습니다. 이 한중관계 미래 발전을 위해서 외교부에서도 참고할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과거 외교 일선에서 그리고 학계에서 한중관계 발전에 기여해 오신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석현 대표님, 신정승 위원장님, 또 김성환 장관님, 이준규 외교협회 회장님, 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님, 또 우리 노재현 변호사님, 각계 귀빈 여러분들께서 오늘 같이 이렇게 한자리를 하셔서 새로운 30년의 미래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또 지혜를 같이 쏟아 부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관계 발전의 성과는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이 한중관계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혜와 또 통찰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님 기조연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께서는 한반도 관련 업무만 20년 동안 맡으신 중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시며 2020년 1월 주 대한민국 중국 대사로 부임하셨습니다. 한국어 구사가 매우 능통하셔서 오늘 말씀도 한국어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석현 회장님, 박진 장관님, 내빈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이번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포럼에 참가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30주년은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지난날에 개성해서 그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홍석현 회장님과 중앙일보가 이 수교 30주년 주제로 이번 포럼을 개최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며칠 전에 저는 30년 전 중앙일보 당일에 발행한 30년 전 8월 24일 발행한 그런 중앙일보 한 부를 찾아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중앙일보입니다. 그때는 중앙일보 다 이렇게 한자로 썼는데 지금 한글로 됐습니다. 중앙일보 그 신문 일면의 헤드라인은 바로 우리 한중 6차조 수교였습니다. 그 본문에는 양국 수교 공동 성명이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조인시 현장 상황을 소개하고 주중 한국 대사관이 현판을 관경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디아오이타이 공빈관의 한국 국화인 무궁화를 특별히 식수했다고 또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당시 한국 정부와 사회 각계가 모두
양국 수교에 대해서 아름다운 동경과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심정과 비전도 그와 같습니다. 이 신문은 저희 기억을 단번에 30년 전으로 되돌아 놓아 감개무량했습니다. 양국 수교 당시 모든 초심을 가지고 손잡고 함께 지금까지 걸어왔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상호 존중과 신뢰의 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 노태우 대통령, 아드님도 계시는데 노태우 대통령께서 북방 외교 정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핵심은 이대 오르기로 선을 긋지 않고 진영 대결의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능동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그렇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개혁개방 정책을 실현하며 주변국과 전 세계 향해서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호혜, 상승의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양국은 수많은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역사 과정과 전체 지역 구도를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30년간 양국 관계의 눈부신 여정을 열어서며 서로 다른 제도와 이념을 가진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의 모범을 세웠습니다.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도 화이부동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100% 찬동합니다. 구동준이 화이부동. 이래야 우리의 공동점을 크게는 불풀고 차이점은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 수호의 초심입니다. 중한 양국 국민은 모두 냉전의 공포와 잔혹함을 경험했습니다. 평화와 발전에 대해서 일치된 그런 갈망을 토대로 양국 힘을 합쳐서 수십 년 질곡과 장벽을 허무르고 지역 평화를 위해서 커다란 긍정적 에너지를 불러넣었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4자 회담부터 6자 회담까지 위안부 문제에서부터 일본 완전 오염수 해방, 하양 방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중한 양국은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고 힘을 합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또한 일본 극우 세력의 부상을 함께 견지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만약 우리를 서로 적대시하고 반모했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셋째, 호혜와 상생의 초심입니다. 중한 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둔 가까운 이웃으로 서로의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 수교 이후 천년의 경제 무역 협력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양국의 교역액은 55불에서 3,500억
불까지 증가해 72배나 늘어났습니다. 서로 상호 투자는 원래는 자꾸 1,500불 하지만 오늘 오전에 내가 경제 연구회 참가하는데 회장님이 그렇게 대사는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서로 투자는 이미 2,500불 됐다. 다 보여주니까 나는 틀렸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2,500불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합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넘었습니다. 한국 통계에 따르면 중한 경제 발전 관련도는 0.56으로 한미의 10배입니다. 한미는 0.054입니다. 중국은 한중은 0.56입니다. 그리고 지난 이번 해 상반년에 대중 투자는 한국이 48%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발전 바탕을 타고 바람을 타고 빠르게 성장해 많은 산업이 전설을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수치들은 우리 중한이 대려야 될 수 없는 협력 동반자 있고 양국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의 혜택을 함께 누리면서 양국 협력이 가져온 커다란 복지를 함께 나누고 지역과 전 세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 대대로 이어져 온 우호의 초심입니다. 대를 이어서 이어져 온 우호의 초심입니다. 수천 년간 중한 양국 국민은 이웃하여 살며 찬란한 동양 문명을 함께 창조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임진왜란부터 항일 전쟁에 이르기까지 양국은 시중일관 서로 돕고 의지하며 고난을 함께 하였고 양국 국민은 시중일관 천년적인 친근감을 가져왔습니다. 이 깊은 역사 문화적 인연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30년 전 중한 수교 이룬 중요한 초석됐고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강력한 내성적 에너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공자님은 근자열, 원자래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자님을 존경하고 공자님이 말씀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근자열, 원자래입니다. 내빈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계 수교 30주년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앞길을 꼭 밝게 빛날 것입니다. 양국이 위에 4가지 초심을 되새기고 늘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양국이 어떻게 함께 걸어오고 지금이 평범하지 않은 요즘까지 이르는지 다시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지금 알게 됐고 우리는 그렇게 갖게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계속 서로 진심으로 대하고 협력의 초점을 모아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우호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지효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중한수교 30주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행사의 원만한 성공을衷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앙하이민 주한 중국대사님 축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신정승 한중 비전포럼 위원장님의 대표 발제가 있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중 비전포럼에서 준비한 도서 30즈음의 한중 어떻게 설 것인가의 발간을 계기로 마련된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신정승 위원장님은 30년 전 한중 수교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을 담당하는 동북아 이과장과 일본 대사관 참사관, 아시아 태평양국 심의관과 국장, 주중 대사를 지내는 등 일본과 중국의 보직을 두루 섭렵하신 분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평화만들기 산하에 한중 비전 포럼을 맡고 있는 신정수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앞서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해 소중한 기조연설을 해주신 박진 외교부 장관님과 또 한중 수교의 초심을 중심으로 축사를 해주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중 비전 포럼은 2020년 3월 출범한 이래 그간 14차례에 걸쳐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당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아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저희 포럼은 중앙일보와 함께 향후의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아서 30즈음의 한중관계 어떻게 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책자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근본의 책자 발간을 포함하여 그간 한중 비전 포럼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한반도 평화만들기 재단의 홍석현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책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님, 또 위성락 한반도 평화만들기 사무총장님, 또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님, 그리고 집필진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 지난 30년 한중관계는 크게 발전되어 왔고 2008년부터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상호 존중을 기초로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의 한중관계를 낙관할 수 없게 만드는 도전적 요인들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홍석현 이사장님께서 이미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시간 전략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포럼은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포럼의 규모를 크게 확대해서 김성한 전 외교장관님을 비롯한 외교 원로분들과 가급적 많은 중국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향후의 한중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견을 여쭙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모두 60여 분이 참가한 행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발언 시간을 극히 짧게 드릴 수밖에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아무쪼록 한두 마디라도 귀중한 말씀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정승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개막식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순서는 여러 외교 원로 및 전문가분들께 한중 다음 30년에 바라는 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한중 비전 포럼의 간사를 맡고 계신 이옥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전문가 제언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제언을 하실 때는요, 잠시만 마스크를 벗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옥 교수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 개막식에서 홍석현 이사장님, 또 박진 장관님, 싱하이밍 대사님, 또 신정승 위원장님의 말씀은 인사와 축사를 넘어서 미래 한중관계 발전 방향을 적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외교 원로와 전문가의 제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모두 5분을 모셨습니다. 김성한 전 외교부 장관님,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님, 이준규 한국외교협회장님, 위성락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님,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외교 원로와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성한 전 외교부 장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비전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런 좋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한반도 평화 만들기 재단과 또 우리 홍석현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서 박진 장관님과 싱하이밍 대사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대충 이미 이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좀 한중 관계에 대해서 느끼는 점, 소회라고 그럴까요?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교한 이래로 또 그 당시에 수교라는 게 한중 간의 적대 관계라든지 또는 그동안 단절됐던 어떤 역사를 종료시킨, 그리고 또 새로운 한중 관계 발전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외교적인 성취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후에 한중 관계가 양쪽으로 교역이라든지 인적 교류라든지 굉장히 많이 확대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으면서 과연 편안한 마음으로 수교를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한중 관계 얘기하는 보도를 제가 이렇게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상호 존중이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박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호 존중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특히 또 이렇게 상호 존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상황하고 수교 당시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물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수교 당시에는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국가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미중 간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은 미중 전략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고 또 수교 당시에는 사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그저 조금 더 큰 정도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가 거의 한 10배가 넘는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좀 변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지 계실 때도 그렇고 중국에서 세미나나 이런 것 때문에 자주 가서 말할 때도 항상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발전을 축하해주는 송무백렬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현실이 그런가 하는 것은 조금 저 스스로도 꼭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을 마지막 방문했던 것은 코로나가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 중국의 공산당 중앙당교에 가서 그곳의 교수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교수님이 한중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교할 당시에는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게 많이 있었다. 여러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반도체 빼고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서 앞선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 사이에 중국이 물론 많이
경제가 발전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지금 중국이 우리를 보는 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지난 3개월 동안에 대중무역 적자가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좀 늘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중국의 발전을 보면서 언제고는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우리의 경쟁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대중무역 적자가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일시적인 거라면 다행이겠지만 양국의 교육 구조가 바뀌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좀 더 경계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그렇고 안미 경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는데 이제는 경제하고 안보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외교 정책, 안보 정책 또는 경제 대중관계에서의 경제 정책 이런 것이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를 포괄하는 그런 대중국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근에 발전하는 중국을 좀 더 잘 알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2000년의 역사를 함께해온 중국이고 이웃이고 문화와 이런 것을 역사를 공유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의 중국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가 자문을 해볼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인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꼭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또 제언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하고자 했지만 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우리 종합적으로 중국과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한꺼번에 같이 연구하는 그런 중국 문제 연구소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30년을 생각해 볼 때 아까 우리 홍 회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낙관적인 요소보다는 좀 그렇지 못한 요소가 더 많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이 점점 경제가 커지고 아직까지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또 군사력에서는 미국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국의 경제가 커지면서 군사비의 지출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 후의 상황은 더욱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대비해야 될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종합적으로 정치나 또는 경제, 군사, 역사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정부의 정책을 건의하고 우리의 대비책을 만드는 일이 제일 시급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중하게 마련해 주신 한중 비전 포럼이 각계 전문가들이 다 계신데 이런 분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늘 우리의 중국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준비하고 토론하는 중국 문제 연구소가 꼭 차제에 우리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외교안보 원로라고 할 수도 없고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박진 장관님과 싱하이밍 대사님 한중 관계 미래를 위한 덕담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김성환 장관님과 같이 오늘은 덕담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과제가 뭔가, 앞으로 30년 한중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뭔가 하는 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으로서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30년보다는 앞으로 30년은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한중 간의 이해관계 구조가 대립, 갈등, 충돌
이런 요소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현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중 관계를 매니지해 나갈 것이냐, 이게 제일 큰 숙제라고 봅니다. 안보 이해관계는 우리가 다 충돌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사실 앞으로 30년은 안보 이해관계뿐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도 한중 간에 이게 어떤 합치되는 것보다는 저는 대립되는 측면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경쟁자, 추격자, 포식자로서 아마 중국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고 경제관계도 이게 저는 점점점 제로섬 관계가 더 커질 거다. 그걸 좀 걱정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건 앞으로 대중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데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북한을 넘어서 한반도 밖에서 한국의 주권, 자주 독립, 안보에 대한 위협이 어디서 올 것이냐, 가장 큰 소스가 어디냐. 그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동아시아의 패권 세력입니다. 중국이 우리 앞으로 30년 또는 최소한 30년 그 이상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를 하고 그 패권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중국의 이익에 맞게 주변국들의 정책을 강압적으로 필요하면 강압적으로 바꾸고 하는 이런 유혹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한중 관계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환경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거는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일본이 동아시아의 패권 세력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일본의 패권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이 21세기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동안은 우리가 100년 전에 일본의 그 패권에 의해서 당했던 거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거하고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이 착한 나라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저는 이거는 국제 권력 정치의 하나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앞으로 우리의 자주 독립 안보에 대한 제일 큰 위협은 중국몽이죠. 중국몽은 한국몽과는 저는 일치하는 부분이 별로 없고 이거는 결국은 한미동맹을 해체를 하고 한국을 중국의 이 어떻게 보면 신형 조건관계 이걸 완성을 해야 중국몽이 완성이 되고 이게 앞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중국은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동맹을 해체하려는 중국의 시도, 이간질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 중국의 패권적 행포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우리 생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보고 이걸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중국의 어떤 급박 이런 데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강압할 수 있는 이 수단을 어떻게 줄이고 박탈할 것이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중국에 과잉 의존하는 원자재의 어떤 공급망을 재편한다는 이것도 중요한 과제고 이와 아울러서 중국 경제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품목의 시장 지배력 이런 것을 확보하고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북한 비핵화 그리고 통일에 중국의 도움을 받겠다.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환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 환상을 유지하게 되면 계속 실망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는 그런 오히려 불건전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뭔가 우리가 중국한테 이렇게 열심히 뭘 잘하고 충성하면 뭔가 돌아오는 게 있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북한이 중국말을 듣지도 않지만 지난 수십 년을 보더라도 북한이 중국이 북한을 위해서 하는 척하고 나서긴 나섰지만은 실제로 저는 거둔 성과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일 과정에 중국이 방해하면 어떻게 하나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저는 너무 순진한 망상이라고 보고 그 중국의 국익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미국에 있는데 한미 관계를 해쳐가면서 중국하고 잘 지내겠다 하는 게 이게 결국 비핵화든 통일이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저는 도움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도움 안 되는 측면이 많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앞으로 패권적 횡포로부터 우리가 보호하는데 우리 혼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위해서는 결국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나라들하고 좀 손을 잡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일 간의 안보 협력도 필요하고 쿼드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공급망 재편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게 사실상 공급망 이게 우리 중국에 과잉 의존하면서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한국입니다.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사실은 이걸 챙겨야 될 일인데 다른 나라가 미국, 일본이 하니까 우리는 뒤에 숨어서 그냥 따라가는 것만 하는데 이것도 그냥 우방국들한테 맡겨놓기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다고 한미동맹을 강한다 합시고 무조건 미국 하자는 대로 따라갈 일도 아니고 미국이 또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오버하는 게 많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좀 너무 좀 과잉 중국 배신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건 나름대로 우리가 해징할 것은 해징하면서 우리 스탠스를 찾아야 된다. 제가 좀 시간을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제일 나쁜 시나리오를 좀 염두에 두고 바텀라인 싱킹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 외교협회장이신 이준규 대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외교부 생활 오랜 생활하면서 2000년대 초에 중국 관련 업무에 좀 관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중국하고 어업협정 교섭도 했고 또 주중대사관에 근무하면서 그 탈북자들 한국에 데리고 오는 거 가지고 중국 정부와 교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정중했다고 기억합니다. 또 교섭하는 입장도 굉장히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92년도에 우리가 수교를 했는데 한 10년 동안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역사상 아마 가장 우리가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때에 비해서 중국의 우리에 대한 태도가 지금은 상당히 고압적이고 일방통행적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중국이 그 옛날 조공을 바치던 조선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중국이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할 만큼 중국이 커진 것도 있지만 우리의 대중 외교가 유화 일변도였다는 데 기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중국의 국력이 크게 신장된 것은 맞지만 대한민국의 국력은 옛 조선처럼 중국이 가벼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중국도 명심을 하고 사실은 우리도 그것을 자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당당한 외교를 펼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굽신거리면 중국이 우리를 가벼이 여길 뿐 우리를 예쁘게 봐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당당하게 나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국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한 외교를 한다 그러면은 중국이 과히 기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일은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가서 왕이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했는데 회담 직후 나온 중국의 설명과 그 다음 날 나온 중국의 설명이 중국의 입장이 다소 완화됐다는 느낌이 있다 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중국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게도 대한민국이 필요하고 또 우리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와중에서도 어느 쪽 편도 아니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상수를 확실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고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즉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도 한국에 대해 어디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지 한계를 명확히 하게 될 것이고 성취 불가능한 기대로부터 오는 불협화음도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이지만 모든 일에 확고한 방침이 서 있는 완고한 체제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관계에서 확고한 원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중국도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서 대한 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인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인구 14억으로 조만간 세계 1위가 될 것이고 경제 규모도 지금은 세계 5, 6위 수준인데 중국 경제가 주춤하고 있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7, 8%로 홀로 잘 나가고 있는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도 빠르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뿐 아니라 국제 역학 관계에 있어서도 힘있고 든든한 우군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양자 방문 대상국으로 인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방문이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를 먼저 방문하면 아주 신선하고 바람직한 충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규 대사님께서 직전에 인도 대사를 하셔서 인도로 열린 창과 거울을 통해서 한중 관계를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성락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0여 년 전에 저는 북방외교 담당자였습니다. 소련과의 수교 업무를 맡아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중국과의 수교도 북방외교의 주요 과제였기 때문에 중국 문제를 다루는 동료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소련과 수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축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한중 관계 앞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들이 놓여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중 관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중 간의 대립과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 한국의 새 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는 정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여론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중 관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중 관계의 바람직한 30년을 바라는 마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국이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당면한 도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지금의 도전을 듣기 좋은 말이나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호도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해법을 찾으려는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미중 경쟁의 현 주소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길을 치열하게 찾아야 합니다. 미중 경쟁과 지정학은 한국 외교의 운명적인 여건입니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부상은 예견된 것이고 미국과 체제와 가치를 달리하는 중국이 부상하면 미국과 경쟁이 심화되리라는 것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된다는 것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오래전부터 진지하고 치열하게 고심했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 자세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30년을 성찰해서 필요한 교훈을 얻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난 30년간 중국은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해서 나름의 전략을 갖고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한중 관계가 경제적으로 한국에게 계속 득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전략 없이 전개되는 상황을 따라가면서 사안별로 미중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찰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기준점과 어느 좌표에 서서 정책을 운영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것 없이 사안별로 정책 운영을 해온 결과로 미중 양측의 기대와 요구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 온 바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중국과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 간단하고 자명한 사실을 기초로 동맹에 더 가깝지만 동반자와도 그리 멀지 않은 좌표를 정해서 일관되고 일체성 있는 정책을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맹 쪽으로 경사되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있게 되고 중국과의 협력 공간은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대치도 조정이 될 것입니다. 한국 내의 정권이 진보와 보수를 오고 가더라도 우리의 좌표에 큰 변동이 없어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로는 한국은 부상하는 중국이 한국의 주권과 존엄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합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한중 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 존중이란 용어는 과거에도 한중 관계에서 많이 나오던 말입니다만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상호 존중은 새로운 함의를 가진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인들은 사드 논란을 겪고 또 부상하는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것을 오랫동안 본 후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고 그것이 이런 개념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중 관계가 사드를 계기로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한국의 사활적인 이해입니다. 핵심 이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활적인 이해입니다.
사드 문제의 경과를 돌이켜보면 한국이 사활적인 이해를 지키려는 주권적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자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 존중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로 한국은 미중 대립의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게 한중 관계의 여러 영역에 미치더라도 한반도의 비핵 평화 안정처럼 미중의 공통적인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의 여지가 있도록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국이 한중일 3국 간 협력 소재도 적극 발굴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한중 30년을 열어가려면 한국과 중국은 양자관계만이 아닌 아태 지역 질서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대도 넓혀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정치 체제와 가치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질서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지역 질서의 미래 비전의 바탕에는 상호 존중, 상호 협력, 공동 번영이라는 기본적인 가치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의 아태 지역 질서는 19세기적인 것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태 지역이 시대 정신에 맞는 미래 질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한국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몇 가지 제언을 제기하면서 모쪼록 한중 양국이 당면한 문제들을 잘 대처해서 향후 30년을 바람직하게 이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먼 훗날 우리는 지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도전들이 보다 나은 한중 관계를 찾아가도록 추동한 건설적인 소재였다고 추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성락 대사님께서 한국 외교의 좌표를 어떻게 찍어야 할까 한 문제는 오늘 이어서 열리는 전문가 포럼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중관계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동아시아문화센터의 노재현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홍석현 회장님과 한중 미래 비전 포럼이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많은 저명하신 전문가들 또 언론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막 무겁고 엄중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수교 후세대로서 더 어깨가 무거워지고 사명감을 더 느끼기도 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도 또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이런 때를 맞아서 수교의 초심을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라는 두 가지 원칙은 아직까지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상황이 변하면 따라서 상호 존중이 구동존의에서 화의부동으로 정신이 좀 바뀌기도 하고, 또 신뢰라는 게 특히 이제 민심 신뢰의 기반이 많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중 관계가 좀 더 긍정적으로 나가려면 이 수교의 원칙이 되었던 상호존, 화의부동의 정신을 어떻게 살리고 또 무너져가는 이 민심을 회복하는 민심 상통, 중국어로는 우리는 민간 우호 증대,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가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화의부동에서 최근에 보면 부동이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동도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이 화를 어떻게 더 쌓아가야 되느냐.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경제적인 동질성이 이렇게 많이 사라짐에 따라서 이 화가 참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 화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같이 빌드업을 하고 또 민심, 또 민간 우호 증대하기 위한 이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하느냐. 특히 이제 젊은 층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젊은 층, 여기 앞으로 혹시 이제 젊은 층을 대표해서 구체적인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한 몇 가지 한중 관계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제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문화 협력입니다. 아까 우리 박진 장관님이 비디오도 보여주셨지만 저는 이제 한중 간의 문화 협력이 문화 교류를 넘어서 공동의 또 아시아 문화 가치를 공동으로 창조하는 협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보여주신 이런 컨텐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아시아적 가치를 우리가 공유하는 것을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아시아 공동 문화로 창조하는데 저희 협력할 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한류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는 K-컬처가 많은 씨앗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중국의 문화 개방을 더욱더 유도를 하고 또 문화 산업의 중심을 아시아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좋은 협력에 우리가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역시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의 중심점은 청년들의 소통, 교류, 협력입니다.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만 청년의 상대에 대한 반감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홍석현 회장님 말씀처럼 좀 긍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상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어떤 민족적인 자부심, 애국주의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중국이나 한국의 국경 안에 가둬두지 말고 우리 아시아 한중 관계를 넘어서 아시아의 어떤 하나의 미래 가치를 같이 청년들이 찾아간다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태까지 해왔던 혁신센터라든지 공동 투자, 문화 이벤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플랫폼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메타버스 안에서도 우리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또 얘기 많이 하고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상호 협력. 우리 양국의 국력이 엄청나게 성장했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십을 공동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협력 분야에 인류 보편적 가치에 우리가 같이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 인류 보편적 가치가 조금 더 동양적인 아시아적인 가치에 또 기반이 될 수 있는 이런 협력 분야를 우리가 같이 찾고 여기에는 한중만이 아니고 한중일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5분의 외교 원로 및 전문가들께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오늘 이어서 열리는 전문가 포럼에서 보다 심도 있고 확대된 논의가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해주신 이욱 교수님과 전문가들의 제언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